자, 안녕하세요. 냉군입니다. 자, 일단 오늘 그 아침에 그 필라델피아 오바를 픽했다가 그 2월 달에 마지막 날에 개같이 시작을 했죠. 자, 필라델피아 오바를 제가 두 번이나 건드렸다가 자, 두 번 다 최근에 그 두 번을 건드렸는데 이번에는 이제 필라델피아가 홈에서 반등을 할 것이다. 그리고 뭐 이번에는 또 반등하겠지. 그 마이애미는 할 만큼 해줬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뭐 그 정도 뭐 세 자릿수 점수를 해줬다고 하면 마이애미로서는 뭐 최선의 뭐 제가 원하는 만큼 점수를 내줬다고 봐야 되는데, 자, 문제는 이제 필라델피아가 어떤 이제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나쁠 게 없고 한데 너무 이제 그 하든이라든지 맥시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공을 잡고 공을 너무 끌어요. 그렇게 되면 상대편의 그 수비가 다 정돈이 되기 때문에 걔 지공만 하다가 충분히 그 빠른 농구도 할 수 있고 뭐 트랜지션 싸움도 할 수 있는 팀인데도 불구하고 어 상대가 빠르게 그 득점을 하면 거기에 또 맞춰가지고 달려서 바로 점수를 내야 되는데, 상대편이 빠른 속공으로 득점을 해도 하드는 공을 잡고 이렇게 페이스를 느리게 만들죠. 그래서 상대편의 그 수비가 다 세팅이 된 후에 이제 공격을 시작하게 된다면 어떻게 그 상대편의 그 정도의 수비를, 특히 또 마이애미가 수비가 약한 팀이 아닌데 공략을 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오늘 세팅된 공격에 집중하다 보니까 공격 루트가 없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후반전에는 이제 엔비드가 아무것도 못하는 모습, 뭐 고립돼 가지고 밖에 있는 선수들이 너무 움직임이 정적이다 보니까 자,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죠. 하지만 이제 자, 다음 경기에서 어 이제 필라델피아의 어떤 홈에서 경기를 한다면 그 경기는 제가 오바를 한번 픽해 볼 생각도 있습니다. 분명히 뭐 3세번이라고 한번 뭐 도전해 볼 만한 가치는 있죠. 공격적으로 분명히 보완을 해서 나올 거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인상공사가 4천일 만에 4,400일이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제 날짜로 따지면 연수로 따지면 10년이 넘은 기간인데 6연승을 한 게 이제 10년 더 전에 이제 6연승을 했다가 이번에 연승을 했죠. 그리고 제가 이제 냉문픽으로 가져갔던 인상공사가 도로공사 상대로 이제 9연패도 탈출을 하고 뭐 1승 1패지만 오늘은 좀 아쉬운 결과죠. 제 주력은 이제 주력이 아니라 이제 냉문픽 53승 45패가 됐고, 3월 달에는 이제 좀 더 제가 목표한 승률을 올릴 수 있도록 그 냉문픽에 대해서는 더 분발을 하도록 하고, 자, 오늘 느바에 대해서도 이제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제 예상이 많이 빗나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 경기는 이제 8시에 이제 배팅이 시작하고 9시부터 경기가 있죠. 그래서 뭐 여유가 있는 상황인데 일단 천천히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에트라고 워싱인데, 자, 일단 에트의 최근 경기력이 좋죠. 뭐 홈에서는 뭐 더더욱이 뭐 야투, 자, 홈에서의 야투 플러스 조직력, 그리고 이제 벤치와 선발간의 조화, 이거 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또 플라이업이죠. 자, 함부로 지금 이제 애틀란타는 앞으로 이제 승률을 올려가야 될 팀이고, 그리고 새로 감독이 이제 선임이 됐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워싱턴, 자, 워싱턴도 물론 이제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최근에 흐름이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이 팀이 결국의 문제는 수비, 그리고 이제 포르징기스 선수가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 자, 몬테 모리스 선수도 나오지 않으면 굉장히 아쉬워요. 그런데 저는 이제 만약에 모리스와 포르징기스가 나온다고 해도
지금의 애틀 흐름을 억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봐서 저는 애틀승, 애틀, 마이너스. 그리고 자, 언어버는 이제 언어버 기준점이 좀 높은 편에 속하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언더가 좀 더 좋아 보입니다. 워싱턴이 원정에서 어떤 야투 기복을 이제 고려를 하고 포르징기스와 만약에 빠진다고 하면 더 언더 쪽이 더 좋아 보이는 경기이긴 하죠. 자, 벼룩클린하고 이제 미러키인데, 자, 벼룩의 최근 경기력 이거 뭐 들쑥날쑥하죠. 그리고 자, 미러키는 뭐 최고의 경기력이죠. 자, 쿤보가 빠져도 나머지 선수들이 워낙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콤보가 뭐 부상으로 뭐 중간에 경기 중간에 나오고 이런 일도 있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미러키는 강팀이다. 그리고 현재 브루클린은 믿을 수가 없다. 자, 아무리 이제 브루클린이 홈이라도 이거는 미러키 승으로 가야 맞는 거죠. 이거 도저히 최근의 경기력을 따져봤을 때 브루클린 쪽으로 분석을 한다고 하면 그거는 뭐 조작이다라고 밖에, 조작이 분석입니다 라고 밖에 할 수 없는 최근의 그 두 팀 간의 경기력 차이죠. 물론 이제 브루클린이 홈에서 어느 정도 비빌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캠 존슨이라든지 브리지스라든지 이런 선수들도 있지만, 벤치에서 최근에 좋았던 캠 토마스 이런 선수들이 갑자기 뭐 미러키 상대로 미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홈에서 야투가. 그래서 이 경기는 굳이 마인을 건들지 말고 미러키 승 플러스, 자, 브루클린이 최근에 야투 감각이 어느 정도 좀 살아난 경기력을 보였죠. 그래서 오바, 미러키 그냥 승을 가져가든지 아니면 오바 쪽으로 이제 선택을 하는 게 맞는 경기 같습니다. 전 토론토 그리고 이제 시카고인데, 자, 토론토도 이제 뭐 퍼들 선수를 영입하면서 이제 퍼들 선수가 골밑에서 이거 높이와 그리고 어떤 킥아웃 패스 그리고 리바운드 부분에서 도움이 되면서 조금 이제 토론토가 뭐 벤치적으로나 선발적으로나 굉장히 좀 강화된 모습, 그리고 홈에서는 함부로 반대를 갈 수 없는 홈에서 야투율, 자, 이런 부분이 있긴 한데, 물론 이제 시카고도 베벌리 효과를 보고 있죠. 그 시카고가 수비가 좋지 않은 모습을 베벌리 선수가 어느 정도 메꿔주고 있다. 자, 그러면 자, 이 경기가 자, 베스트 선택이 저는 언더라고 봐요. 왜냐면 토론토도 퍼들 선수나 이런 선수들 영입하면서 수비가 좋아졌다. 그리고 이제 토론토는 수비가 강한 팀을 상대로는, 어느 정도 수비가 강한 팀을 상대로는 야투 기복을 많이 보인다. 그리고 시카고도 수비가 강화된 반면에, 자, 베벌리 선수, 카루소 선수 이런 선수들은 공격력에서 좀 약간 의문이 있죠, 가드진들이. 물론 라빈 선수라든지 드로잔 선수라든지 보세피치 선수가 어느 정도 비벼줄 수 있는 구간은 있는데, 결국 토론토도 윙 수비, 뭐 아누노비는 뭐 최고의 대인 수비수 중 하나죠. 그리고 시아캄도 준수한 수비수. 그래서 이 토론토에는 사이즈가 좋은 윙들이 많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시카고의 어떤 그 윙 자원들이 어느 정도, 특히 프론트 코트 자원들, 윙 자원들이 어느 정도 같이 지워질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 그래서
내일 경기는 이제 언더고, 자, 굳이 승패로 접근을 하자면 저는 시카고 프렌 쪽이 좋아 보여요. 일단 시카고의 최근에 경기력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토론토가 이제 뭐 상대편을 완전히 득점으로 찍어 누르고 이런 스타일은 또 아니기 때문에 시카고가 어느 정도 점수를 내면서 따라갈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 그러면 이 두 팀 간의 그 전력 차가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면 시카고의 프렌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는 선택이겠죠. 자, 이제 멤피스와 이제 랄인데, 자, 이 경기가 이제, 자, 릅신이 이제 뭐 최소 3주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일단 그 릅신이 뭐 결정하면 굉장히 크죠. 거기다가 자, 러셀도 거의 못 나올 것 같죠. 자, 그러면 이제 핸들러를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이제 슈로더 선수. 이제 웨스트브룩 선수는 이제 이적을 했으니까, 자, 슈로더 선수 말고는 뭐 믿을 만한 핸들러는 없다. 벤치에서 나오는 뭐 니부스 선수도 어느 정도 이제 핸들이 가능한데 좀 불안하죠. 그래서 자, 핸들러가 주전 핸들러들이 다 빠져 있는 상황. 그래서 자, 물론 윙 자원들을 많이 영입을 해서 레이커스가 윙 자원과 그리고 3줄 쏠 수 있는 자원들을 영입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공격력을 더 보강을 했고, 수비력도 이제 윙에서의 사이즈 문제는 해결을 했죠. 벤치에서 나오는 하치무라 선수라든지 뭐 반더빌드 선수도 지난 경기에서 굉장히 공수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었고, 자,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제 레이커스가 팀적으로 업그레이드 된 건 사실인데 결국 뭐다? 자, 멤피스의 홈이다. 그리고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멤피스는 지금 전력을 다 한다고 생각하면 그 리그에서 멤피스를 이길 만한 팀은 뭐 거의 손에 꼽죠. 자, 만약에 이 경기에서 레이커스가 그 멤피스 원정에서 이긴다고 하면은 저는 굉장히 의문이라고, 아니 저기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레이커스가 잘하는 모든 것들은 멤피스의 계산 안에 있어요. 멤피스가 레이커스의 완벽한 사실은 상호환이죠. 물론 이제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레이커스가 좀 괜찮은 부분이 있는데 수비에서 차이가 많이 나죠. 데이비스 선수도 물론 좋은 수비수긴 한데 이 자렌 잭슨 주니어의 그 수비 능력은 거의 혀를 내두르죠. 그래서 이 브룩스 선수라든지 베인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도 괜찮은 수비수들, 그리고 모란트 선수도 슈로더 선수의 이제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서로 간에 못 맞겠지만, 자, 수비적인 부분에서 어떤 선수가 더 낫냐고 하면 저는 모란트 선수가 슈로더 선수보다는 더 낫죠, 수비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강팀과 강팀, 지금 레이커스는 뭐 강팀이라고 봐야죠. 왜냐면 업그레이드가 됐잖아요. 이제 승수를 문제로 하는 게 아니라 르브론 제임스가 빠졌다고 해도 이 팀이 뎁스적으로 워낙 좋은 선수들 많이 영입을 하고 벤치 자원들까지 좋기 때문에 지금 레이커스는 강팀이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강팀이라고 가정을 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이렇게 강팀끼리 붙을 때는 수비적인 부분이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죠. 그래서 저는 이제 수비적인 부분에서 멤피스가 레이커스보다 더 강팀, 그리고 핸들러의 부재, 이것도 크죠. 그래서 어느 정도 물론 이제 레이커스의 무지성 3점 슛이 어느 정도 터진다고 하면 그 비빌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를 하지만 저는 멤피스 승, 그리고 자, 이 경기는 언더가 좋아 보여요. 핸들러의 부재는
결국에는 많은 턴오버가 양산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팀이 이제 핸들러들이 없다고 하면 레이커스가 어떤 수비적인 부분에 더 포커스를 놓고 경기를 할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멤피스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굳이 이 경기를 이제 마인 플랜으로 가기에는 조금 애매하다. 이제 멤피스도 상대편을 득점으로 찍어 누르는 그런 유형의 팀은 아니기 때문에 어, 수비가 어느 정도 두 팀에서 이제 어떤 티팅거리는 경기, 암적인 경기가 흘러가게 된다면 멤피스가 승기를 잡을 수도 있지만 플레이는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레이커스가 굳이 레이커스 마인 그거 멤피스 마인 쪽으로 접근은 안 할게요. 멤피스 승하고 언더 쪽이 좀 더 좋아 보입니다. 그 언어보는 참고만 하십시오. 그냥 언어보에 대해서 뭐 이 경기를 뭐 예상하기는 쉽지는 않다 그렇게. 하지만 이제 언더 쪽이 좀 더 좋아 보인다는 거. 자, 휴지하고 덴버인데 지금 휴지가 뭐 지금 케인 포터 주니어 선수가 나온다 안 나온다 이런 걸 떠나서 만약에 포터 주니어 선수가 나온다고 해도 뭐 제일런 그린 선수가 복귀했다고 해도 덴버를 이긴다? 이거는 무조건 주작이죠. 당연히 덴버가 일반승 이상, 자 일반승 이상, 그리고 최근 그 추세를 보건데 아무리 뭐 제일리언 그린 선수 그리고 케인 포터 주니어 선수가 뭐 공격력과 뭐 돌파 능력 그리고 외곽슛 능력을 갖춘 선수들이긴 한데 복귀하자마자 갑자기 덴버를 홈이긴 하지만 갑자기 복귀하자마자 덴버를 찢는다? 이런 경기는 휴지가 뭐 덴버를 찢는다. 자, 그린과 포터가 복귀해서 이런 그림은 사실 그리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 경기는 결국 덴버 승, 덴버 마인승으로 가야죠. 그리고 뭐 당연히 덴버가 원정에서 어느 정도 야투 기복을 보일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고 보고 언더 쪽으로 보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자, 오클라호마랑 이제 세크라멘토인데 지금 여전히 길저스 뭐 SGA가 결장을 한다. 하지만 이 팀이 언제든지 엽기스, 자 오클이 엽기짓을 하면 그 어떤 팀도 못 막죠. 보스턴도 못 막았죠. 그 무지성 3점슛이 터진다고 하면 그게 이제 그 일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빠졌을 때 두 번 정도 일어났었죠. 그냥 미친듯이 무지성 3점슛을 날렸는데 그게 50% 이상 들어가면서 상대팀을 학살하는 경기. 근데 제가 지난 경기에서 오클 반대를 예상하면서 오클라호마는 앞으로 후반기에는 내려갈 것이다. 결국 이 팀이 애매하게 이렇게 플레이오프를 가기보다는 지난 그 시즌, 지지난 시즌에서 보여줬듯이 조그만 사유를 이렇게 요만한 사유를 들여가지고 주전들을 결장시키면서 뭐 길저스 알렉산더는 특별히 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탱킹을 위한 결장을 시키면서 내려가려고 했다. 그런 반면에 세크라멘토는 플레이오프를 위해서 그리고 플레이오프를 진출하는 게 굉장히 오랜만이거든요. 세크라멘토가 지금 거의 현실화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세크라멘토가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할 것 같아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플레이오프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승률을 올려야 되죠. 그래서 저는 이 정도 기준점이라면 충분히 세크가 재능의 합으로 오크를 제압해줘야 되는 경기라고 봐요. 그래서
세크 승, 근데 세크 마인도 좋아 보여. 기준점 대비, 이건 기준점이 굉장히 높죠. 기준점 대비 높은데, 저는 오클이 세크의 허약한 수비, 그러니까 수비, 뭐 외곽 플러스 골밑 둘 다 허약하죠 사실. 그래서 어느 정도 득점을 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오바가 좋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댈러스하고 인디애나인데, 일단 그 댈러스가 자 댈러스가 그 레이커스한테 자 27점 차죠. 27점 차 역전패. 그것도 홈에서, 물론 이제 르브론의 그 발목과 바꾼 승리죠. 자 그렇게 충격적인 경기를 하고, 이제 저는 이제 필라델피아도 지난 경기에서 이제 테이텀의 거의 버저비터에 가까운 그 외곽슛 후에 어느 정도 반등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두 가지 중 한 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그런 경기 후에 사기가 떨어져서 폭망하느냐, 오늘 그 필라델피아가 졌듯이 그렇게 오히려 팀 분위기가 더 침체가 됐느냐, 아니면 그거를 이제 타산지석이 아니라 절치부심을 해서 그런 경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학살을 하러 갈 것이냐.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지금 상대가 인디애나죠. 자 결국 자 인디애나가 취할 스탠스가 이제 뭔지 이제 궁금한데, 지금 탱킹을 하러 가기에는 굉장히 승수의 차이가 많이 나죠. 샬럿이 오늘 경기에서 이기면서 지금 20승을 달성했는데, 지금 샬럿이 이제 12.5%의 탱킹 확률을 가져가는 이제 4위 자리,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4위 자리에 위치해 있고, 그 위에 팀들과는 이제 인디애나가 바로 그 위에 있는 수준이죠. 상당히 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 뭐 탱킹을 하기 위해서 내려간다? 그렇다고 해서 뭐 올라가기에도 애매한 위치. 그래서 저는 그래도 그 인디애나가 어느 정도 시도는 해볼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시도를 해본다? 그리고 탱킹 노선으로, 그러니까 후반기에는 어느 정도 내려갈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고 봐요. 이제 그래서 인디애나가 지금 이 상태로 뭐 플레이오프를 간다고 해서, 물론 유망주들의 경험치는 먹을 수 있겠지만 어떤 유의미한 성과를 내기는 어려운 상황. 그래서 인디애나도 후반기에는 어느 정도 승률이 내려가는 쪽을 원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는 댈러스 승, 그리고 댈러스의 어떤 절치부심한 경기력이 홈에서 나올 것이다. 그게 인디애나의 그 약한 외곽 수비를 봤을 때 굉장한 다득점 게임과 댈러스의 다득점 승, 그러니까 오바의 마이노바라는 거죠. 댈러스 승과 댈러스의 다득점 승으로 볼게요. 유타도 이미 탱킹을 하기에는 늦었다. 최근에 그 마카렌 선수가 미쳐 있으면서 이미, 마카렌만 미쳐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캐슬러 선수까지 미쳐 있죠. 탱킹하기에는 이제 늦었습니다. 구단주도 굉장히 상심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내일 보니까, 자 지금 콜리 선수를 판매를 함으로 해서 이 리딩을, 볼 핸들링을 이제 같이 나눠서 해줘야 될 선수들이, 자 섹스턴하고 클락슨 선수죠. 물론 클락슨 선수가 뭐 슈터형의 스타일이긴 한데, 이 선수도 이제 원래 이제 포인트 가드 출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볼 핸들링이 가능하고, 뭐 안정적인 건 아닙니다. 하지만 볼 핸들링이 가능하고 운반이 가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빠진다는 것은 굉장히 크죠. 그리고 이제 크리스 던 선수는
이제 느바에서는 이제 요즘 트렌드에 있어서 이제 많이 퇴보가 된 선수죠. 뭐 실패한 유망주 중에 하나죠. 이제 시카고에서 좀 실패를 했고, 뭐 지금 뭐 거의 로테이션 제외가 됐다가 부상도 당하고, 그리고 뭐 주전으로도 활약하지 못하는 어떤 이제 거의 가비지 멤버로 전락했던, 자, 그런 선수가 이제 올라와 있다. 물론 이제 캐슬러 선수와 이제 올린 선수 뭐 골밑 자원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뭐 상대가 뭐 샌안토니오라고 해서 뭐 그렇게 만만하게 볼 상은 아니긴 해요. 근데 지금 유타의 어떤 이제 그 라인업 구성이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 현재, 자, 현재 샌안토니오 상대로, 자, 마인을 못하는 팀은 그냥 병신이라고, 호구라고 봐야 되죠. 지금 뭐 고의적으로 거의 탱킹을 하고 있고, 이거 팀도 아니고, 그리고 이 포포비치 감독도 손을 놓은 모습이죠. 그냥 뭐 경기 그냥 터지든 말든 그냥 지켜보고 있죠. 어떤 로테이션의 수정이나 이런 게 없이 뭐 게임이 터지든 뭐 선수들이 뭐 하든 뭐 그렇게 뭐 승패에 연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경기가 뭐 샌안토니오 반대 마에는 그냥 부러질 때까지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사실. 근데 저는 유타는 동기부여가 불분명해, 사실. 이게 뭐 상위 시드를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유타 그냥 승만 볼게요. 그 언제든지 유타라는 팀은 뭐 후반기에는 수작을 칠 수도 있는 팀이기 때문에 뭐 일반승 못하면 그냥 병신 중에 상병신이니까 일단 이거 유타 승 정도만 보고, 자, 어느 거또 이제 제가 뭐 두 팀이 뭐 달린다고 하면 오버가 적을 수 있는데, 어느 거도 저는 유타 홈에서 은근히 원더가 많이 나요. 그 상대가 사낭이라고 하더라도 뭐 아무리 뭐 유타 수비가 안 좋고 하면 뭐해, 상대편이 다팅하면은 언더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내일 경기는 이게 유타 일반승 이제 이렇게 똥배보다 차라리 언더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이 경기는. 자, 이제 골스하고 호틀. 자, 여전히 커리 플러스 위긴스 결장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경기에서 왜 홈 골스인가? 홈 골스에서는 이제 득보자들도 외곽슛이 폭발하는 경기가 있죠. 그런 경기는 누가 와도 못 이깁니다. 골스 홈에서. 만약에 골스 홈에서 뭐 벤치 선수들이나 이런 가드진들 이런 애들이 뭐 3점슛이 무지성으로 터진다? 그날 경기는 뭐 누가 와도 못 이깁니다, 사실은. 자, 그런데 이제 내일 경기에서, 자, 패틀이 지난 경기 그 홈에서 야투율이 굉장히 좋았죠. 뭐 야투율이 좋은 걸 이제 별개로 하고, 그 상대가 휴지였는데 점수를 굉장히 많이 먹혔죠. 수비적인 문제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물론 이제 릴라드 선수가 최근에 경기력이 굉장히 좋았다고, 이제 릴라드 선수를 막을 수 없는 뭐 외곽슛이 무시성으로 터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릴라드, 뭐 릴라드가 뭐 점수를 많이 낸다고 이제 뭐 40점에서 뭐 50점 이렇게 낸다고 가정을 합시다. 릴라드가 뭐 최소 한 30점은 넣겠죠. 30점 이상을 한다. 자, 그렇게 득점을 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포트의 벤치를 생각하고, 자, 벤치 구간에서, 자, 포트라고 이제 골스 벤치의 무게를 따져봤을 때 저는 포틀의 벤치는 어느 정도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존재를 한다고 이제 보기 때문에, 그나마 워리어스가 벤치에 어떤 경험치를 많이 먹였고 벤치에서 외곽슛을 던져줄 수 있는 자원들이 많기 때문에
자, 벤치 싸움에서는 당연히 골스가 이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골스 홈이기도 하고 벤치 구간에서 외곽슛 싸움, 그리고 릴라드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의 퀄리티를 따져봤을 때 저는 뭐 그랜트 선수가 뭐 미쳐서 날뛴다 뭐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해도, 자, 릴라드 플러스 그랜트 선수가 어느 정도 미쳐서 날뛴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저는 이 경기는 포트의 수비 약점 플러스 원정에서의 야투율 기복, 이것 때문에 저는 그 다음에 플러스, 자, 벤치의 차이, 벤치 선수들의 경험치 차이 때문에 저는 골스 마인, 골스 승. 그리고 자, 언어버 기준점, 제가 저번 경기에서 포틀랜드 경기에서 언더를 갖다가 개같이 사망했죠. 저는 이 경기도 언더로 다시 가볼게요. 야투기복이 분명히 나타날 이제 타이밍이 됐죠, 원정에서. 자, 이게 이제 마지막 경기인데, 지금 이제 클리퍼스가, 자, 웨스트브룩 선수가 들어온 거는 물론 이제 거의 미니멈 가격으로 이제 영입을 했기 때문에 이게 뭐 분명히 도움은 됩니다. 자, 그분 농구죠, 농구 영입이 박힌전. 자, 박힌전이 뭐냐? 이 웨스트브룩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템포 푸시에 최적화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일단 클리퍼스가 원래는 그냥 개연적 팀이죠. 페이스를 느리게 가져가고 수비적으로 상대편을 방패로 찍어버리는 그런 이제 상대편 득점을 억제하는 농구를 했다고 하면, 자, 웨스트브룩이 선발로 들어옴으로 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상대편이 튀가면은 그게 웨스트브룩은 공 잡고 무조건 무지성을 살리죠. 그래서 돌파를 해서 파울을 얻어내든지, 아니면 이제 우리 팀에 따라온 선수들에게 뭐 득점 찬스를 내주는 그런 방향으로 공격을 많이 하고, 웨스트브룩이 공을 가지고 굉장히 턴오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상대편에게 속공 찬스도 많이 주게 되죠. 그래서 이 웨스트브룩을 보유한 팀은 기본적으로 오버 쪽으로 많이 경기 흐름이, 페이스를 굉장히 올려서 가는 이제 그런 게임이 많아지게 되죠. 우리가 이제 웨스트브룩이 공을 잡고 몇 초 만에 바로 레이업에서 팅을 하든지 턴오버를 하든지 해서 역습을 쳐맞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수 전환이 굉장히 빨리 진행될 수밖에 없죠. 이 웨스트브룩이 라인업에 있다고 하면. 그래서 지금 클리퍼스의 홈인데, 자, 235라는 기준점. 물론 이제 미네소타가 이제 공격력이 좀 괜찮은 팀이고 고변 선수가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어느 정도 달릴 거라는 그런 가정이 있긴 하지만, 자, 클리퍼스 홈에서 235라는 기준점은 클리퍼스의 뭐 원래 그 서브로를 영입하기 전에 그 경기 템포라든지 플레이 방식을 생각했을 때 굉장히 높은 기준점이죠. 자, 이렇게 높은 기준점을 줬다는 것은, 자, 이렇게 높은 기준점, 저는 오버로 볼게요. 자, 베스트 선택은 오버 같아요. 자, 클리퍼스가 홈에서 수비가 괜찮은 편인데 235, 웨스트브룩이 영입했다고 해서, 자, 웨스트브룩이 앞으로 클리퍼스의 농구를 어느 정도 바꿀 것이다. 저는 이제 지난 경기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웨스트브룩이 이제 빠른 이제 템포 푸시를 하면서 상대편의 수비의 균열을 만드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를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클리퍼스 감독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웨스트브룩을 선발 라인업에 포함을 시켰죠.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이 웨스트브룩을 앞세운 빠른 페이스의 농구를 보여줄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 웨스트브룩을 데리고 느리게 지공을 하는 경기를 하는 건 굉장히 비효율적이거든요. 왜냐면 상대편의 수비가 다 갖춰져 있는데, 자, 벽돌을 던지는 외곽슛이 없다시피 한 웨스트브룩을 가지고 세팅된 공격을 한다. 그거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차라리 이 웨스트브룩을 앞에다 이제 돌격 대장으로 놔두고 나머지 그 윙 자원들이
빠른 페이스로 농구를 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클리퍼스가 내일 경기에서 어느 정도 달린다고 보고 이 경기는 오버가 좋아 보입니다. 자, 물론 이제 미네소타도 고베어 선수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클리퍼스가 어느 정도 달려준다고 하면 거의 맞춰서 미네소타는 충분히 상대에 맞춰서 빠른 농구를 보여줄 수 있는 팀이죠. 물론 이제 뭐 앤더슨 선수나 이런 선수들 슬로머 뭐 느린 농구를 하는 선수긴 한데 기본적으로 에드워즈 선수 이 빠른 농구를 할 수 있는 선수죠. 그래서 저는 벤치 자원에서도 양 팀이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충분히 득점 싸움을 해줄 수 있는 경기라고 보고 오버를 볼게요. 자, 오버를 보고 승패는 당연히 저는 이거는 클리퍼스 승으로 가야지. 클리퍼스가 그 이제 웨스트브룩을 영입하기 전에 굉장히 경기력이 좋지 않았던 구간에서도 미네소타를 잡아낸 적이 있죠. 그래서 일단 상성이 미네소타는 수비가 강한 팀에게 그렇게 강하지 않다. 뭐 물론 콜리 선수를 영입해서 어느 정도 이제 팀의 안정적인 그 턴오버 러셀 선수는 워낙 슈팅 가드 성향이 강한 포인트 가드였기 때문에 경기 조율에서는 좀 아쉬웠죠. 자, 그런 면에서 콜리 선수 영입은 좋으나 콜리 선수가 최근에 뭐 득점력 부분에서는 거의 기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거의 이제 무득점을 한 적도 있었죠. 콜리가 30분 뛰고 크게 기대를 할 수가 없다. 득점적인 그 득점 싸움에서 템포 푸시 싸움에서 이 클리퍼스는 원래 느린 농구를 뭐 하고 있는 팀이긴 하지만 이 선수들의 역량을 봤을 때 충분히 달려줄 수 있는 빠른 페이스에서 득점 싸움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이 존재를 한다. 그리고 이제 이제 빠른 득점 싸움에서 균열을 만드는 것이 결국 뭐냐? 먼저 수비를 잘 하고 연속 득점을 성공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팀이 유리하다. 그런 면에서 레너드와 도지 선수가 이제 그 수비가 괜찮은 선수들이 윙으로 있는 클리퍼스가 좀 더 유의미한 차이를 수비에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당연히 오늘 필라델피아 터진 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필라델피아 터진 거는 워낙 개같은 경기를 했기 때문에 그 터진 거고 클리퍼스도 비슷한 상황이긴 하죠. 지난 경기 필라델피아 터진 것처럼 그 전 경기에서 터졌는데 클리퍼스도 비슷한 배당을 받았죠, 사실. 이제 좀 더 뭐 해외 기준적으로 하면 더 똥배일 수도 있는데 이 클리퍼스만큼은 내일 홈에서 단등한 경기력을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가장 베스트 선택은 저는 이제 물론 이제 오바도 괜찮아 보이지만 클리퍼스 승은 축으로 가져갈 만해요. 자, 축으로 가져갈 만하고 좀 욕심을 내자면 마인까지. 네, 안녕하세요. 일단 오늘 이제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 끝났는데 일단 클리퍼스 내일 경기에서 뭐 굉장히 좋아 보인다. 물론 이제 좋아 보인다고 무조건 이제 들어오는 건 아니고 자, 인삼승 인삼승 뭐 오늘 그 여자 배구 있잖아요. 여자 배구 그거 거의 다 먹지 않았나요, 근데? 왜냐면 인삼승도 배당이 좋았고 그리고 도롱사 프랭 가신 분들도 어느 정도 푸근했잖아. 그리고 이제 양 팀이 저기 뭐 서로 간에 뭐 라이벌전이고 그리고 이제 플레이오프가 이제 걸려있고 한 경기였기 때문에 오버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경기에서는 뭐 제가 인삼승을 뭐 맞췄다고 해서 뭐 그게 뭐 대단한 건 아니죠. 대부분 사람들이 다 먹었을 거기 때문에 그 경기가 어떤 그 경기가 들어와서 다행이고 일단 연패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만 2위로 뭐 두겠습니다. 내일 제일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 말씀드렸잖아요. 클리퍼스 승이 제일 좋아 보인다고. 클리퍼스 승. 당연히 이런 경기 가져가는 게 맞지, 클리퍼스가. 클리퍼스가 단폴인가요? 그러니까 클리퍼스 그 내일 제가 그거 배트맨에서 아직 그 배당이 뜨지 않았지만 음,
뭐 필라델피아가 4쿼터 주작이라고 하기보다는 일단 선택을 거기서 이제 처음부터 선택을 잘못하긴 했는데 제가 그거는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필라오바를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경기 내용으로 봤을 때 마이애미 수비가 괜찮았죠. 특히 이제 아데바요 선수, 아데바요 선수가 굉장히 수비의 링커로서 좋은 선수죠. 오늘 저 엔비드 선수 막는 거 4쿼터에 물론 이제 다른 선수들이 엔비드에게 도움 수비도 잘 왔지만 정말 아데바요 선수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최고 한 5손가락 안에 드는 수비수다. 빅맨 수비수다. 대단했죠, 수비가. 엔비드가 아무것도 못했죠.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마이애미가 뭐 수비가 좋다고 도 할 수 있지만 일단 마이애미는 외곽 수비가 외곽 슛이 리그에서 가장 좋지 않은 팀이다. 외곽 슛이. 그리고 리그에서 가장 느린 농구를 하죠. 예. 오늘도 샤클락을 몇 번을 걸렸어. 그러니까 가장 느린 농구.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오늘 이제 가장 언더가 난 이유는 사실 혐든. 자, 말씀 잘해주세요. 혐든했죠. 우리 편이 속공으로 그 역습 찬스에서 속공으로 득점을 먹었으면은 상대도 백코트 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백코트를 할 때 우리도 속공을 나가야 되는데 하드는 공을 받아서 천천히 드리블을 하죠. 그러니까 천천히 드리블을 하면서 코트도 늦게 넘어가죠. 뭐 체력적인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지공이 오졌다. 그, 그 하든 이제 전성기 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하든이 햄스트링 부상 당하고 무릎 부상 당하고 해서 옛날보다는 페이스가 아니 그저 스피드가 느려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페이스를 늦추고 하는 뭐 체력적인 부분 때문에 페이스를 늦추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아까 제가 방송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 다음 경기 사실 필라를 오기로라도 제가 필라 오바를 두 번째나 이제 나겠죠. 최근에 일주일 사이에 오기로라도 필라 오바를 한번 더 가보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분명히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개선을 해서 나올 것이다. 그 이틀 뒤에 필라 연전. 그러면 오바 가기 싫네요. 그러면은 오바 못 가겠다. 그러니까 마인필라가 연전을 한다? 오늘 경기 보고 오바 갈 수 있습니까? 기준점이 한 210점 이하면은 생각을 해보겠는데 뭐 한 210, 한 5점 이상이다 이러면 그냥 안 가는 게 맞죠. 근데 진짜로 4쿼터까지만 경기를 봤을 때는 오버가 날만 했어요, 충분히. 날만 했는데, 그게 어떤 마지막에 내절을 하면서, 어, 특히 필라델피아가 좀 점수를 어느 정도 내줬으면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아쉬웠죠. 계속 이제 뭐 복귀를 하면서도 이제 아쉬운데, 그거보다 저는 그 전에 필라 경기 테이텀 그 3점슛 그게 더 아쉬웠는데. 그러니까 그게 3점슛만 안 들어갔어도 바로 오바 나는 경기였는데. 필라델피아가 계속적으로 이제 오바를 낼 듯 말 듯 하면서 못 내고 있죠. 다음 그 필라 경기에서 기준점 얼마를 줄지는 잘 모르겠는데 다음 경기에선 제가 필히 어, 먹을 때까지 간다는 이런 느낌은 아니고 분석을 하는 게 가는 게 맞죠. 그래서 뭐 주력으로 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일단 일단 그리고 이제 내일 경기에서 제가 이제 경기를 봤는데 일단 클리퍼스는 단폴이 아니에요. 단폴이 아니고 골스 경기가 단폴인데 일단 저 좋아 보이는 거 두 개 추천이라고 하면 뭐 똥배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 제일 좋아 보이는 거는 클리퍼스 승이 제일 좋아 보이고 그러니까 뭐 배당 대비 예 좋아 보이고 그 단폴로 가신다고 하면은
저는 골스승도 도전해 볼 만하다. 골스승도 충분히 가볼 만하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죠. 포틀의 수비 약점, 원정에서의 야투의 기복, 그리고 벤치 경험치의 차이. 특히 포틀의 그 벤치들은 이 사람 새끼들이 아니죠. 항상 이제 포틀 경기를 보면은 점수가 이제 벌어지거나 하다가 포틀 그 사람 새끼가 아닌 그 포틀의 벤치 자원들이 다 까먹고 이제 역전패를 당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았죠. 제가 그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릴라드 선수는 막을 수가 없다. 그거는 이제 인정을 하고, 하지만 포틀의 벤치를 생각을 하고 포틀의 수비 약점, 그리고 릴라드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의 퀄리티를 생각을 하고, 골스 홈에서의 야투율, 골스의 야투율이라든지, 지금 지금 골스는 오히려 벤치에서 나오는 선수들이 더 잘하는 날이 많죠. 이제 뭐 램 선수라든지 뭐 그 벤치에서 나오는 선수들이 오히려 미쳐 날뛰는, 그래서 이제 벤치 구간에서 오히려 점수를 벌리는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골스 벤치는 믿을만 합니다. 골스 벤치는 포틀과는 이제 상대할 만한 그런 퀄리티는 아니죠, 사실. 그래서 뭐 골스 승도 좋아 보여요. 배당 대비 골스 승도 좋아 보인다는 거. 물론 이제 뭐 위기스 빠져 있고 커리 빠져 있고 한데, 뭐 커리는 변론으로 하고, 위기스 빠진 건 충분히 사이먼스 빠진 게 저는 더 크다고 봐요. 사이먼스 선수가 릴라드가 없을 때 벤치를 이끌어줄 될 그 벤치 이제 2옵션 핸들러죠. 물론 이제 사이먼스 선수도 수비가 좋지 않긴 한데 거의 20득점을 박아주면서 어시스트를 많이 해준 선수가 빠져 있다. 이건 굉장히 크죠. 그리고 이제 너키스 선수도 물론 너키스 선수가 뭐 수비에서 뭐 이렇게 특출난 선수는 아닌데, 너키스 선수가 빠져 있는 점도 사실은 차이가 크죠. 왜냐하면 골스는 골밑의 높이가 물리적인 높이가 낮기 때문에 이 너키스 선수만 나와도 굉장히 좀 부침을 겪을 수 있어요. 몸싸움이라든지 높이 부분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이제 부침을 겪을 수 있는데, 유벤쿠스 선수는 좀 길쭉하긴 하지만 그렇게 뭐 몸싸움이 강하고 골밑 지배력이 있는 선수는 아니다. 충분히 골스의 빅맨들이 비빌 가능성이 있다. 당연하죠. 자, 레너드가 버럭신 데리고 우승하면 고트 가능. 예, 10 가능이죠. 10 가능. 왜냐? 지금 웨스트브룩이 박살내는 그 스포 3대장이라고 하죠. 자, 스포 3대장이 르브론 제임스, 듀란트, 이제 레너드였죠. 지금 듀란트랑 이제 르브론은 인증을 했죠. 그분을 데리고 우승을 못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스포 3대장 중에 레너드가 이제 남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두 명을 이제 박살내고 이제 레너드한테 왔는데, 레너드가 우승시키면은, 자, 버럭신 오클 시절에는 어땠나요, 솔직히? 자, 오클 시절이라면 어떤 오클 시절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클 시절이라고 하면 두 가지로 나뉘잖아요. 이제 그때 뭐 오클에 이제 서브룩이랑 듀란트랑 뭐 이바카랑 하든이 있을 때, 그때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듀란트 뭐 하든 이바카가 다 떠나고 나서 트리플 더블 시즌 트리플 더블 하던 그 시절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성기 시절에도 갑은 아니었다고 봐요, 저는. 근데 물론 오클라호마라는 그때 상태, 그러니까 시즌 트리플 더블을 할 때 그때 그 이제 오클라호마를 혼자서 이끌어가던 그때 포스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때 당시 오클라호마가 그렇게 강팀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스탯적으로는 뭐 트리플 더블 시즌 트리플 더블 한 게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우승을 시키지 못하는 선수는 그 플레이오프에 높게 올라갈 수 없게 만드는 선수는 절대로 높게 평가받을 수 없다. 그래서 저는 뭐 갑이라고 뭐 물론 이제 MVP도 받긴 했는데, 우승을 시키지 못하는 선수는 그렇게 뭐 저는 이제 높게 평가를 안 합니다, 사실.
자, 이번 시즌 우승은 이제 어디 예측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미러키 폼이 장난이 아닌데 저는 그래도 일단 동부에서는 미러키하고 이제 보스턴, 미러키와 보스턴, 필라델피아가 병신된 공을 받고 결국 필라델피아는 미러키나 보스턴한테는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건 입증이 됐죠. 근데 이제 미러키랑 이제 보스턴을 이제 놓고 봤을 때는 저는 미러키가 최근에 굉장히 경기력이 좋기 때문에 미러키가 조금 더 그리고 공수 밸런스적인 부분에서 미러키가 조금 더 어, 동부 우승에는 가까이 있지 않은가. 동부 우승에는 미러키가 좀 더 가까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고 그리고 서부에서는 뭐 덴버가 가장 유력하죠. 요키치도 한번 우승을 해야지 이제 센터 넘버원을 이제 넘버원 선수이기 때문에 요키치도 한번 우승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저는 이제 뭐냐면은 요키치는 우승을 못할 것 같다. 왜냐? 덴버의 어떤 그 나머지 선수들의 퀄리티가 만약 요키치를 제외하고 생각한다면 저는 덴버가 그렇게 강팀이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엔비드가 우승이 엔비드가 우승이 없을 것 같은데. 저도 필라델피아 굉장히 좋아하는 팀이긴 한데 현재 그 엔비드 그 팀의 구성을 봤을 때 하든하고 엔비드는 어느 정도 활약을 해줄 수 있는데 나머지 선수들의 퀄리티가 우승을 하기에는 조금 약하지 않은가. 오늘 경기에서도 사실 이제 해리스 선수가 그렇게까지 못 이제 해리스 선수 때문에 언더가 났죠. 어떻게 보면 해리스 선수가 받는 연봉이라든지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더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팀에 최소 3옵션을 해줘야 되는 선수가 슈팅을 뭐 3개인가밖에 안 던지고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렇다고 수비를 잘한 것도 아니고. 자, 그러면 나머지 선수들의 어떤 퀄리티라든지 특히 이제 벤치 부분에서 뭐 맥시 선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선수들은 어느 정도 사람이 아닌 모습. 그래서 해리스 선수가 그렇게 많은 연봉을 잡아먹고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벤치 자원 구간들의 선수들의 경기력이 구리다. 그래서 저는 필라델피아는 절대로 보스턴을 이길 수 없다. 미러키나 보스턴은 이길 수 없을 겁니다. 플레이오프에 가면. 그래서 만약에 플레이오프에서 그 두 팀끼리 붙는다면 당연히 보스턴이나 저 미러키를 가야죠. 필라델피아가 굉장히 뭐 물론 수비적으로는 리그 뭐 2, 3위를 다투는 이런 팀이긴 한데 공격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엔비드와 하든에게 의존을 많이 하고 있다. 포터 얘기는 이제 금지어로 하겠습니다. 포터는 이제 제가 여기서 포터는 이제 금지어로 하겠습니다. 첼시 프렌으로 접근을 했었는데 사람이 아닌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저도 이제 첼시를 경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첼시 팬이었기도 하고 지금 그 첼시가 이제 그 예전에 무리뉴 감독 시절 때 그때부터 보기 시작해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팀 중에 하나가 첼시죠. 그래서 그 경기를 굉장히 많이 봤는데 이렇게까지 첼시가 이렇게까지 못했던 적은 정말 예전에 이제 보아스 감독, 빌라스 보아스 감독이 왔을 때 그때 이후로 한 10년 만에 처음인 것 같아요. 완전 감독이 사람 찾기가 아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감독이 꼭 끝나고 나면 하는 인터뷰가 있죠. 뭐는 좋았다. 그 뭐 이제 뭐 전술은 좋았다. 뭐 전반은 좋았다. 뭐 아니면 뭐 선수들은 괜찮았다. 내가 문제다. 뭐 이렇게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뭐 개소리를 하죠. 그런 모습들이 뭐 앞으로 더 이제 나아질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핑계를 대는데 그게 예전에 그 본프레레 우리 그 축구 국가대표에 있을 때 슈틸리케나 이제 본프레레가 이제 됐던 핑계랑 굉장히 비슷하죠. 뭐는 좋았다. 경기력은 좋았다. 우리가 뭐 전반은 이겼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계속 이제
책임 회피를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투엘 그 감독이 있을 때도 그렇게 마지막에는 승률이 좋지 않았는데 그래도 포터 감독을 선임한 건 굉장히 실수죠. 7승 3무라는 그 상대 전적이 괜히 나온 게 아닌데 거의 상성급인데 그거를 깨트린다? 저 첼시 역대 감독 최승률이죠. 그리고 언제까지 그 추락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음, 그거 언제까지 추락하는지 한번 보고 그리고 내일 아침에 자 느바 일단 지금 2월달에 마지막에 뭐 오늘 경기 찝찝하게 뭐 2승 1패 했는데 그 일단 제가 생각하는 그 승률이 3월달에는 어느 정도 승률을 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출발이 그 3월달에 출발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너무 신중하게 접근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르친 경기 이제 필라델피아 오마 이런 거를 주력으로 가져가는 건 진짜 오늘 실수였다. 그래서 내일 어 저는 이제 내일 언오바 쪽으로 접근을 하기보다는 확실히 먹을 수 있는 승패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뭐 신중하게 간다고 하면서 필라델피아 오바를 간 거는 사실은 뭐 제 자체가 하는 말이지만 사실 병신이죠. 오바는 동전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2월 달에 마지막에 승률을 올려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바를 갔다는 거는 제가 병신이죠. 그래서 그걸 제가 자책을 하고 있고 제가 필라델피아 그게 터졌을 때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오후 경기에서 분석을 하지 말고 좀 쉬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인삼이 우리나라 그 여자 배구 그 국내 스포츠 여자 스포츠의 어떤 그런 걸 비춰봤을 때 한 팀을 상대로 10연승을 한다? 그렇게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페퍼저축은행 정도의 그런 전력차가 아닌데 여자 배구에서 10연승을 한다는 건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근거로 어, 인삼공사가 어느 정도 이제 동기부여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가긴 했는데 그게 이제 들어와서 다행이고 내일 경기는 더 이상 이제 느바에서 꼬기가 싫습니다. 이제 그래서 내일 진짜 똥배를 가져가든 뭘 갈아여튼 일단 무조건 먹고 시작해야죠. 2월달 초반에도 사실 연패로 시작했었죠. 그래서 절대로 내일은 먹어야 된다. 먹고 시작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경기를 제가 좀 많이 고민을 한 후에 새벽에 계속 이제 배당 흐름도 보고 그 다음에 선수들 결장자가 뭐가 생기는지도 한번 보고 그리고 지난 경기 비디오도 한번 보고 라고 했을 때 최선의 그 뭐 터지면 어쩔 수 없지만 터지면은 뭐 또 제가 병신이라 하면서 자책을 해야 되는 거지만 어 최선의 어떤 픽 무조건 먹을 수 있는 3월 달에 출발이 그리고 내일 휴일이잖아요. 3월 1일 휴일인데 어 최선의 어떤 그런 것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아침에 느바 필라오바 건드려서 사망한 거 죄송하게 생각하고 내일은 언어버가 아니고 승패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승패로 접근을 해서 어, 형님들도 이제 제가 가는 이제 픽을 뭐 따라오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결국에 이제 누구의 말을 믿고 픽을 건다는 것은 내 돈을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돈을 투자를 하는데 제가 뭐 그냥 이렇게 나오는 대로 내뱉는 거 아닙니다. 전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아침에 필라우바 그 터졌을 때 저 기분이 하루 종일 우울했어요, 진짜로. 하루 종일 우울하고 어 이제 제 분석대로 이제 나오지 않고 승률이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든 저를 믿고 방송 봐주시고 뭐 많진 않지만 저한테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방송 봐주시고 뭐 제 픽도 이제 따라와 주시고 이런 분을 위해서 제가 적어도 손해는 안 보고 꼴지는 않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뭐 그 픽을 준다는 사람이 돈을 꼴게 만들면 그게 그냥
뭐 이 페이스에 있는 것처럼 그냥 사신이죠. 물론 이거 토탈 한 이유가